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기관의 매도세에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1% 가까이 내리면서 3,200선을 내어줬고, 다만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방어에 나서면서 0.2%대, 2%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37%, S&P 500 지수는 0.28%, 나스닥은 0.14%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도 0.7%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국제유가는 이 허리케인 이슈 때문에 공급 부족 우려가 생기면서 2%대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에너지 종목들 상승 보였고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일 발표가 됐습니다. 34만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고 역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데요. 이 고용 회복이 빨라질수록 연준의 유동성 축소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고용 회복세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잘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출발합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금요일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할 거고요. 유튜버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팅까지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서울경제TV 오픈 유지수 전문위원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보기 전에 문자 샵 0082번으로 유지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방송 외에서도 주식 이야기들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뭐 S&P 500 지수나 나스닥은 계속해서 이번 주 좀 신고가 흐름 연출됐었죠. 그리고 이 기술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마무리 잘 지어봐야 할 텐데요.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 마감부터 좀 살펴보자면 뉴욕 증시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좀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는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을 했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무래도 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3월 14일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고 이외에도 상무부가 발표한 7월 무역 적자도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 주요 연준위원회 중 부양적인 발언이 시장 경기 회복 기대 심리를 좀 자극을 해줬는데요. 테이퍼링에 있어서 매파적인 자세를 좀 보여왔었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촌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신호가 보일 때까지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이외에 8월 고용동향 보고서의 경계를 좀 보이던 시장도 어느 정도 수심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서는 알파벳과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등 이런 시가총액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좀 아무래도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항공사라든지 카지노, 크루즈 등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재가 강했고 경기 소비재나 IT 섹터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원유 공급 부족 우려로 WTI가 2%대 상승 마감을 했고
미 국채 가격의 경우에는 고용 동향 보고서 경계감 속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일 발표될 이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좀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미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되었기 때문에 소폭 갭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고요.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발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개별 장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미 하원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움직임입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데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가 기밀 정보 공유를 하는데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의 이 한국과 일본 등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미국 하원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반응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이 파이브 아이즈에 극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강하게 이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극도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확대 추진이 아무래도 미중 관계의 대형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는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서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헬륨과 같은 수혜주들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역시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적용할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으니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세계 폐암학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세를 보였던 원전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산중공업에서 원자력 발전 주기기와 주단주 소재를 공급하는 미국 원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원전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우크라이나 원전 기자재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미국이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이후 나온 성과라서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3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1조 4천억 원 넘게 강한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뉴욕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이런 훈풍들 오늘자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강세 이어갔고 또 철강 관련주도 힘있게 올랐습니다. 오늘자 시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9% 올라가면서 76,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47% 올라가면서 10만 7천원 선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도 0.2%, 0.3% 소폭 상승 중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0.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장 후반대 흐름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 SDI, 이 삼성 라인들 계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DI가 1.3% 급등하면서 7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LG화학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떨어지면서 지금 삼성 SDI랑 거의 이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70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7% 상승하면서 21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0.5%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양시장에서 그대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수급 악화 주의하셔야겠고요. 일단 코스피가 3,18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좀 200선 회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닥 0.12% 상승하면서 1,04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7%, 제약이 4위로 좀 밀려난 모습이네요. 0.12%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가 어제 시가총액 2위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급등이 나오면서 6만 4천 원대까지 주가 회복해줬는데 오늘도 좀 유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0.3%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이제 조정을 좀 멈추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0.6% 상승하며 8만 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개인주가 강합니다. 펄어비스 오늘도 1.3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요. LNF가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는 10만 6,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CJ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오랜만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97% 상승하며 40만 7,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4 멤버분 중에 이제 두 번째 분이신가요? 최재원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F4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예, 얼마 전부터 계속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나운서님도 방금 웃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은가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자, 최재원 전문위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종목별 시그널들 챙겨주실 거고요. 자, 오늘 시장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코스닥이 지금 상승분 좀 반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유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시그널 챙겨주시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반등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약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좀 강한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많이 오른 만큼 이제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좀 약한 조정을 좀 이어가면서 약간 횡보 조정 느낌으로 조정을 이어가면서 이 개별주 시장, 개별주들한테 수급이 좀 돌아가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좀 개별주들한테 수급이 좀 돌아가는 시장이 다음 주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좀 시가총액 큰 종목보다는 개별주들 위주로 수급이 돌아가는 이 개별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형주들을 다시 진입을 할지 어떨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별주 위주로 매매하고 다음 주까지 조정 횡보장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고 오늘 질문 들어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 질문은 네이버인데요. 이제 카카오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이버 뭐 설명할 게 없는 회사죠.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네이버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설명은 안 해도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인터넷 검색 엔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함께 우리나라 양대 IT 플랫폼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당연히 좋고요. 좋은 만큼 주가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제 상승 파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 잠깐 멈칫하나 싶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상승 파동을 연장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상승 파동이 끝난 모습 아니고요. 단순히 차트만 봐도 이 네이버의 차트만 봐도 제가 이제 쭉 계속 밀고 있죠. 코스피 고점 돌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자체도 시가총액이 크고 이제는 카카오와 함께 지수 함께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등을 끝내고 숨 고르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정보를 넘으러 갈지 아니면 이번 조정에 만든 바닥을 테스트하러 갈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다음 주까지 지켜보면 그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네이버 역시도 이 지수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같이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지수가 횡보 후에 고점 돌파를 향해 간다면 네이버 역시도 고점을 넘어서 48만 3천 원 정도 부근까지의 목표가가 보이고요. 48만 3천 원마저 돌파된다면 그야말로 패턴값을 넘어서 올라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오를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를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약 그렇지만 지수가 바로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고점 갱신을 하러 가지 않고 저점을 테스트하러 간다면 바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거나 저점을 갱신하러 간다면 네이버는 한번 저점을 갱신할 때 40만 7천 원까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48만 3천 원까지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 만큼 현재 목표로 바라볼 수 있는 수익률은 한 20-30% 정도가 한계인 듯 하고요. 기업에 대한 호재는 찾아서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좋은 회사니까 딱히 호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조정을 받아도 한 40만 7천 원 부분은 지켜주고 나서 40만 7천 원은 지켜주고 48만 3천 원까지는 갈 거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네이버 S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매매는 싫고 안전하게 한 20% 정도 수익권이면 충분하다. 이런 종목을 바라시는 분들은 네이버 분할로 받아가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온 종목을 보면 SK케미칼이 들어왔는데 SK케미칼은 이제 좀 한창 핫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원래는 한 회사였습니다. SK케미칼이 이제 2018년도 백신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이 백신 사업을 좀 분할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했고요. SK케미칼은 현재 관절염 치료제, 혈액순환 개선제 등 자체 개발 신약이 우수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최근 2분기에 SK케미칼 사업과 백신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SK케미칼은 전 사업 부분의 고른 성장과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사업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SK케미칼이 이제 또 친환경 화장품 용기 상업화 소식에 주목을 좀 다시 받고 있는데 SK케미칼은 이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우성플라테크와 케미칼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용기 상업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케미칼 리사이클은 폐플라스틱을 분해시켜서 순수한 원료 상태로 되돌린 다음에 고분자인 플라스틱을 다시 한번 제조하는 그런 기술인데 물리적 재활용 소재보다 미세 이물질이 적어서 기계적 물성과 투명도, 컬러 등 화장품 업체가 요구하는 높은 품질의 용기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 역시도 주목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주가를 보면은 아직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조정 추세 안에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 호재와 함께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36만 3천 원까지는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36만 3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단순히 반등으로 끝날지 상승을 이어갈지는 여기서 갈립니다. 만약 36만 3천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SK케미칼은 추가적인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조정을 받아서 13만 원에서 14만 원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등 안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26만 원만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반등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26만 원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 가능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한전산업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 한전산업은 발전 설비 운전, 정비 그리고 전자기기의 검침 및 송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터빈 보일러 주설비 정비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고요.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로 인식되어 있어서 원전 관련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세 분출을 합니다. 최근에 또 어제부터 원전 관련주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한번 주목을 계속 해볼 만한 회사로 보여지고 최근에는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8% 증가한 2,07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안전산업 주가 역시도 좀 탄력을 받았네요.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가 이 스마트 그리드 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시스템 안정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에도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 역시 한전산업 역시도 아직은 조정 중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좋고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16,700원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조정 추세 안에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내리막길 안에 있는 거고 추가적인 조정을 계속해서 좀 의식을 해야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16,7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1,350원 부분 그러니까 그 아래로는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 아래로는 이제 최대 8,500원 정도 부분까지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등의 끝자락에는 거의 다 왔고 이 16,700원 부분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크게 시세가 갈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한전산업은 현재로서는 먹을 구간도 없고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16,700원만 넘어선다면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돌파하면 거기서부터의 상승이 재시작인 거니 그때부터 한번 다시 주목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종목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JST나라는 종목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주유소 포트에 편입을 시킨 종목인데요. 이제 시초가 어제 시초가인 3,165원에 이제 매수를 했고 매도가 공지가 없어서 이제 매도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750원 정도 매도가를 보고 있습니다. 4,750원을 매도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추가 4,750원부터 더 넘어서 5,000원, 5,500원까지도 갈 것 같은데 4,750원에 조금 애매한 이평선 저항대가 하나 있어서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750원을 매도가로 잡았고요. 좀 단기적으로 3,000원 그리고 그 아래로 2,650원 이 두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데 혹시나 다시 내리더라도 이 두 3,000원과 2,650원 최종적으로는 2,650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JST는 언제든지 다시 올라서 말씀드린 4,750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과 2,650원을 지지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지수 하락에 내렸을 때도 3,000원을 이탈했지만 2,65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이어나가다가 3,000원을 다시 넘어주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보이니 4,750원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관심 가지면 좋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과 전망 그리고 네이버, SK케미칼, 한전산업 그리고 제 주유소 포트인 JST나까지 네 종목에 대해서 주가 전망과 분석 그리고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에 또 새롭게 편입된 종목 JST나 지금 벌써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 포함해서 종목별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장 개장한 지 딱 1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 매수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힘있게 다시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각에는 어떤 특징주들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가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가 게임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의료 지식과 접목을 해서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또 스트레스까지 치료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새로운 기술과는 좀 다르죠. 굉장히 새로운 기술인데 약물을 넣어서 이 약을 복용을 해서 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증상별로 게임과 좀 접목을 시켜서 증상별 맞춤형 게임이 치료를 해준다. 이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신성장 먹거리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 공식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3.4% 올라가면서 2,785원까지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드래곤플라이 8월 초반에 3,495원 전고점 만들어놨습니다. 그 후에는 이 시장이 떨어지면서 함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네요. 2,300원까지 터치했고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움직이려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세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장 초반대에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지능기업입니다. 현재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지능기업이 어제 공사 수주했다고 밝혔죠. 대구의 신라맨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 수주 금액은 331억 원으로 2020년에 매출 대비해서 8.7%나 상당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능기업 실적 이미 확보를 해놨고 이 공사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전일 시간이 매매해서 이미 상한가에 좀 기록을 했고요. 앞서서 효성중공업의 자회사인 이 지능기업, 효성중공업이 이 경영권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능기업 우선주들, EUB 이런 종목들도 이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일봉으로 좀 보실까요? 네, 지능기업 V자로 반등 나오면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음봉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2,060원부터 2,705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고점에서 조금 내려왔네요. 2,560원이고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 초반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꼬리를 달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능기업도 분봉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주자는 바이오의 아들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승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인데 오늘 금요일 장인인 만큼 조금 더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9월 마지막 금요일 장이긴 한데 일단 장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어쨌든 매번 아침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예측이 좀 안 되고요. 천천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좀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바이오 종목이고 이 업체가 하는 게 이제 항체 의약품을 개발 그리고 전문 제약 회사로서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의 핵심인 원가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와 항체 신약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는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호주 임상 1상을 위한 임상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성장한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차트상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제는 한 14% 정도 상승 마감을 한 상태고 금일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상승 이유는 아무래도 스푸트니크 5의 완제품 출하에 대한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짚어보면은 한국코러스가 이제 상업 물량 출하에 필요한 러시아 현지의 행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난 8월 말에 러시아 국부 펀드의 요청으로 스푸트니크 백신 완제품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한국코러스는 이제 스푸트니크의 백신을 1,000리터 상용 생산 물량과 관련해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러시아 가말레아 연구소의 상호 품질 확인 후 제품을 출하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본격적인 생산이나 출고 프로세서를 확립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소식 자체는 나쁘지는 않죠. 거기에다 이제 지난달에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기술진이 백신 시험 생산 참관을 또 했고, 그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CMO 업체를 조금 방문을 했는데, 이번 달에 RDIF 기술진이 한국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제테마, 이수앱지스 등의 위탁 생산 기업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생산을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선 셈으로 보면 되겠는데, 스푸트니크 5하고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CMO를 맡은 또 다른 컨소시엄인 휴온스 글로벌은 이제 이번 달부터 시생산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에는 휴온스 글로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휴메딕스, 보람 파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원액 생산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출하 시기를 보면 빠르면 9월에서 늦어도 10월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주가는 뭐 워낙 상장하고 나서 바로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 박스권에 잡혀 있는데 27,000원? 27,000원대가 지지선이고요. 이 이하로는 이제 하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를 지지 삼아서 조금 응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뭐 상방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다음 주까지 또 주가의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그래서 파미셀도 바이오 기업이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및 판매, 그 다음에 연구 개발 등을 위한 이제 바이오 사업과 친환경 난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파미셀이 이제 세계 최초의 줄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이고, 바이오 사업부,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 등 2개의 사업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연구 등 이제 대기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또 신소재 제품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파미셀이 미국의 서모피셔 사이언티픽으로 약 77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9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뉴클레오 시드를 주문받았다고 또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이 뉴클레오 시드는 DNA 핵산을 구성으로 이제 기본 단위 물질입니다. 그래서 분자 진단 시약과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진단 시약 등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 백신을 정제하거나 혹은 감염병 진단 시약 등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파미셀이 생산하는 그 뉴클레오시드 중 하나인 DMT-DT는 이 mRNA 백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파미셀의 관계자의 그 말을 조금 가져왔는데, 전 세계에서 뉴클레오시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원료 의약품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올해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우리는 무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조금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좀 차근차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이제 만성신장 질환 치료제, 셀그램 CKD에 대한 임상 1상도 승인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체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 6개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천천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줄기세포 관련주로서 이제 가끔 줄기세포 테마가 상승할 때 같이 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고점 대비 현재 약 한 35% 정도 빠지긴 상태인데, 이슈몰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사실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19,000원 정도를 강하게 탈환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이제 시스템 사업
SOC 사업, 바이오 사업, 신규 사업, 임대 사업으로 나누어서 영위를 좀 하고 있고요. 무선 네트워크 기술 및 DSP 등의 하드웨어 설계 기술, 실시간 OS 관련 기술, 인터넷 접속 및 네트워크 응용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이런 고급 기반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인데, 많은 분들이 이 우리 기술하고 우리 기술 투자랑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이름이 워낙 비슷해서 아무튼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3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발전소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계측 제어 설비를 국산화한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한울 1, 2호기, 그 다음에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원전 핵심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사실 조금 줄었는데 흑자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표만을 봤을 때는 PBR이 한 5.08배 정도로 밸류값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수익성에 비해 주가는 고평가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의 편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좀 다를 거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초에는 이제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죠. 그래서 약 1조 2천억 규모 중에 우리 기술 자회사가 약 900억 규모의 공조 시스템과 타이어 개발 공급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실적에 당장 포함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향후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적으로 사업성 모델이 좀 약하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라는 메리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라리 재료가 조금 더 강력한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다가 현재가보다 좀 확실히 조정이 들어와서 좀 많이 싸졌다. 고점 대비 많이 좀 싸졌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3,320원이니까 못해도 한 1,8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좀 고점 대비 좀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파미셀 우리 기술까지 총 3종목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의 아들답게 오늘 좀 집중적으로 백신 관련 종목들 분석을 해드렸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파밀셀, 그리고 원전 관련주인 우리 기술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는 오늘 서울경제TV 오픈을 해주셨던 유지수 전문위원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개장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양지수가 힘을 크게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금요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세가 좀 장 후반대까지 유지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3가지 종목, 최근에 좀 핫한 종목들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그널들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봐드릴 종목은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32일에도 봐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지속적으로 문의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HLB는 다양한 신약 개발과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전문 회사입니다. 사업부는 구명정 건조 그리고 수리, 파이프 제작과 설치 등의 복합 소재 사업부와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의 특허 등의 제약 바이오 사업부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종속 회사들을 통해서 바이오 의료 기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로 잘 알고 계시는데 전체 매출의 60%는 복합 소재 사업부에서 발생 중에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중공업 그룹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등이 있습니다. 최근 강세 이유를 좀 꼽아보자면 나노코박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에 나노젠이라는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 인수 협약을 체결해서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판매권을 가져왔는데요. 나노코박스는 현재 베트남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나노코박스의 예방 효과가 최대 96.5%에 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고요. 29일 베트남 윤리위원회와 보건부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나노젠의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서류를 요청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보류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HLB 관계자가 긴급 승인 보류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WHO와 FDA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서류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고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리보세라닉과 면역 항암제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병용 치료 임상 결과 2건을 구두와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주가가 어제도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손절가와 목표가를 명확히 하셔서 단기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55,000원 부근 지지 지속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벤트가 소멸하기 전에는 좀 일부 수익을 챙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휴센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센텍도 제가 7월 12일에 봐드렸던 종목이죠. 당시 EDT에서 휴센텍으로 사명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방위산업 관련주인데 유도무기 그리고 항공전자 등의 군용 제품들이 휴센텍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들이고요.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화력발전소용 통합감시 제어 시스템에 공급되는 제어보드, 그리고 원자력 발전용 터빈 발전기 제어 분야품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철도 시스템 제어보드 등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세 분출 이후 쉬어가던 원전주들이 좀 다시 급등을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해견료를 차세대 원전 소듐 냉각 구속로의 해견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 4.25 SFR 연구 결과를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 대선 후보가 신구리 56호기를 방문을 해서 원전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좀 내놓았는데요. 수형 원자로 개발과 청정 원자로를 전국 곳곳에 세워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휴센텍도 어제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같이 좀 상승을 보이다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이외에도 항공기 정비 수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드스타 에비에이션이라는 항공 임대, 리스 전문회사와 신사업 관련 협업을 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월드스타 에비에이션이 아시아나항공에 3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재무 개선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를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재무 개선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2,400원 부근 크게 이탈이 없는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2,800원 부근 저항이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진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타워는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전문업체로 휴센텍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 그리고 일산복합화력, 당진화력 등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에 인력이 상주하면서 경상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요. 화공기기 분야에서 설계와 같은 기초 단계부터 제작과 설치 보수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와 제철 플랜트의 경상정비, 그리고 유지보수 공사도 같이 수행 중에 있고요. 앞서 휴센텍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해견료 재활용 승인 이슈와 함께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재무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무난하게 나오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은 1,500억 원 내외,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은 100억 원대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도 흑자를 지속 유지 중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 급등으로 인한 과매수 구간으로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소량으로 좀 담으셔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진파워는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한 11,500원 부근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4,000원 부근의 저항을 좀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선 후보들이 최근에 원전 관련 언급을 할 때마다 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급등이 나올 때는 진입을 좀 피하시고 오히려 조정을 좀 노리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좀 강보합권 유지 중에 있습니다만 오후장까지도 시장 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3,1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40포인트 크게 이탈이 없으면 지속 상방으로 좀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3,200선, 코스닥은 1,030선 지지 여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금요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다행히 이렇게 힘있게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장 후반대까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